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2022년 4월 2주 기준으로요. 집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입니다. 서울은 지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또는 초고가 위주로 신고가가 거래되면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는 외지인 투자가 활발한 점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강원만 유일하게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원이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도 가까워 외지인들에게 세컨하우스로 투자가 이어지면서 매도인 우위시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강원은 비규제 지역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무주택자 기준으로 최대 70%까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금 조달이 쉽고 청약 당첨 시 분양권 전매 제한도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로 강원도 대표 지역으로 꼽히는 원주, 춘천, 강릉, 속초 부동산 시장에 지역민은 물론 외지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속초 등은요, 바닷가를 접한 지역에서는 자산가들이 세컨 하우스 수요가 있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매수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변동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분간 매수세가 잠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하락지역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지역은 세종, 대구, 대전, 전남, 충남 지역 등이 하락하고 있고요. 경기 지역은 지금 하락은 하락하고 있지만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가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이라든가 장기 상승에 따른 필요감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특히 지금 세종시는 38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 평택시의 경우 저가 인식이 있는 외곽지역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덕곡동과 지산동 구축 위주로 상승하고 있지만 경기도 지역 대부분 지역은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 그리고 수원 영통구 의왕시 등은 매물 적체 영향이 지속되고요.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 지역 전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세종, 충남 지역은 신규 입주 물량 누적과 매물 적체 및 하락 거래가 발생하고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서울에 있는 노도강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을 집중적으로 거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보람 2단지 전용면적 79.25제곱미터인데요. 지난 2021년 5월에 8억 8천만 원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8억 6,800만 원 한 건 거래가 되었고요. 2021년 지난 10월에 8억 5천만 원 역시 한 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난 2월에 7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는데 역시 한 건 거래가 발생했는데 1억 3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9개월 사이에 지금 1억 3천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요, 한 건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거래 절벽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주공 7단지 전용면적 44.1제곱미터가 되겠는데요. 2021년 지난 10월에 6억 800만 원 한 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서 1월에
5억 4,800만 원 역시 한 건 거래가 발생했고요. 2월에 5억 4천만 원의 한 건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소형 아파트인데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가 완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갈수록 기준금리가 인상으로 인해서 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봉구 창동 주공 19단지 창동 리버타운입니다. 전용 면적은 68.86제곱미터. 2021년 7월에 1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는데 이때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1년 12월에 10억 7천만 원 거래가 되었고요. 올해 들어서 3월에 무려 8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돼가지고 8개월 사이에 2억 8천만 원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최고점에서 구입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특히 영끌이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았고 기투 빚내서 투자에 나섰던 2030 세대들이 대출 이자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이죠. 즉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아니면 이들이 급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급급매로 내놓으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강북구 수유동 극동아파트 전용면적 84.99제곱미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2021년 9월에 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올해 3월에 6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수유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거래가 완전히 실종된 상태고 거래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강북구에 말이죠. 지금 강북구에 있는 미아동이나 번동이나 수유동, 우이동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는 완전히 거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면 갈수록 매물은 늘어나기 때문에 갈수록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8개월째 새 금리를 0.5%에서 1.5%로 인상하면서 빌려온 차주가 1인당 연간 대출이자가 65만 5천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반 차주보다 대출액이 약 3배 많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금리가 4차례 누적 1.00포인트 인상했죠. 이렇게 오르면서 차주 1인당 연간 대출 이자액은 평균 306만 8천 원에서 372만 3천 원으로 65만 5천 원 증가될 것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집을 장만하는 것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2%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 동력은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6% 중반에 형성되어 있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내 7%에서 8%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금리 인상 기조 및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 심리는 사라지고 있고 공급 확대로 지역별 특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해서 강조하지만 앞으로 조정기를 지나 경기가 장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버블 폭락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무주택자들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매수 타이밍은 하락기가 계속되다가 회복 조짐이 있을 때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 동향을 주간별, 월별, 분기별로 조사 분석을 해야만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